나비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2024년 9월 서울 외곽의 오래된 한옥. 고양이 나비는 벌써 3시간째 같은 자리에 앉아 벽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개월. 35살의 건축가 민준은 할아버지가 평생 살던 이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한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사 온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시작이네. 민준의 아내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비는 평범한 코리안 숏헤어 고양이였어요. 할아버지가 10년 전 길에서 주워 키우던 고양이였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민준 가족이 나비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온 순간부터 나비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안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벽. 그 벽 앞에만 오면 나비는 마치 석상처럼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녹색 눈동자로 벽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가끔씩 낮게 울부짖기도 했어요. 야옹야옹.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비가 정말 이상해. 혹시 아픈 거 아니야?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준도 이미 동물병원에 3번이나 다녀왔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수의사의 말이었죠.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나비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새벽 2시, 3시만 되면 나비는 그 벽 앞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을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벽만 바라봤어요. 이거 정말 섬뜩해. 7살 딸 서연이도 무서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비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 나비가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민주는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박영수는 독특한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이 한옥에서 혼자 사셨어요. 할머니는 민준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재혼하지 않으셨죠. 할아버지는 왜 혼자 사셨어요? 어린 시절 민준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멀리 산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죠. 너의 할머니가 너무 특별한 사람이었거든.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집은 전형적인 1970년대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대청마루가 있고 방들이 기역자로 배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묘하게도 집의 구조가 조금 이상했어요. 여보, 이 평면도 좀 이상하지 않아? 건축가인 민주는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안방과 거실 사이의 벽이 다른 벽들보다 훨씬 두꺼웠어요. 일반적인 한옥의 벽은 10에서 15cm 정도인데 이 벽은 무려 60cm나 됐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데? 민주는 설계도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 집의 원본 설계도였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보관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설계도를 자세히 보니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연필로 뭔가를 지우고 다시 그린 흔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바로 그 두꺼운 벽 부분에. 왜 여기만 수정했을까? 민준의 호기심이 자극됐습니다. 건축가로서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비의 이상한 행동,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벽, 수정된 설계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새벽 2시 민주는 잠에서 깼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역시나 나비가 그 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비야. 민준이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나비가 벽에 앞발을 대고 있었어요. 마치 벽을 긁으려는 것처럼. 쯔쯔쯔. 나비의 발톱이 벽을 긁는 소리가 조용한 밤에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나비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지로 된 오래된 벽지가 곳곳에 낡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벽지 아래로 뭔가 이상한 무늬가 보였습니다. 규칙적인 나무 무늬 같은데 다른 벽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이건. 민주는 손으로 벽을 가볍게 두드려 봤습니다. 통통통. 소리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벽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텅 빈 것 같은, 공간이 있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통통통. 통통통. 민주는 벽을 따라 이동하며 계속 두드려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지점에서 멈췄어요. 여기는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그 뒤에 큰 공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나비가 앉아서 응시하던 곳. 정확히 그 지점이었습니다.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비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아빠, 또 그 소리야. 다음 날 저녁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무슨 소리? 거기서 나는 소리요. 똑똑하는 소리. 서연이가 가리킨 곳은 역시 그 벽이었습니다. 민준도 귀를 기울였어요.
정말로 조용히 집중하니 아주 희미하게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마치 누군가 저 멀리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여보, 나도 들려. 이게 뭐지?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소리는 불규칙하게 들렸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했어요. 아마 집이 오래돼서 나무가 수축하면서 나는 소리일 거야.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축가로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벽을 열어보기로요. 여보, 내일 벽을 좀 뚫어봐야겠어. 뭐? 벽을? 왜? 리모델링 계획이 있잖아. 어차피 뜯어야 할 벽이니까 먼저 확인해 보는 거야. 사실 민주는 수진에게 자신의 의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벽 속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그 불안한 예감을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전동 드릴, 해머, 손전등. 그리고 흙을 가다듬었어요. 정말 하는 거야?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어차피 뜯을 벽이니까. 민주는 나비가 응시하던 지점에 드릴을 댔습니다. 나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위잉. 드릴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래된 한지 벽지가 찢어지고 그 아래의 나무 판자가 드러났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판자를 제거했습니다. 하나, 둘, 셋. 판자 뒤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자를 제거하자 그 뒤로 약 50cm 정도의 빈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공간 너머로 이건 문이야. 작은 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문틀이었어요. 벽 속에 숨겨진 약 150cm 곱하기 80cm 크기의 작은 문. 세상에, 여기에 문이 있었어?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손전등을 비춰봤습니다. 문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뭐지?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벽 속에 숨겨져 있던 문. 할아버지는 이 문에 대해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비가 다가와서 문을 향해 울었습니다. 야옹야옹. 그 울음소리는 이제 민준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마치 드디어 찾았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물쇠는 오래돼서 녹슬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해머로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부쉈어요. 쨍그랑. 자물쇠가 떨어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문이었어요. 민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끼.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으윽 먼지. 수진이 기침을 했습니다. 민주는 손전등을 안으로 비췄어요. 그곳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약 3평 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 창문도 없고 환기구도 없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방 안에는 이게 뭐야?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오래된 원목 책상이었는데 그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깨끗한 나무, 마루였어요. 50년 동안 아무도 밟지 않은 바닥.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건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할아버지였어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아마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인가? 수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 사진은 거실에 있잖아. 그분과는 다른 분이야.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 그렇다면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다발이 있었어요. 노란색으로 변색된 오래된 편지들. 편지네. 민주는 조심스럽게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수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도 될까?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주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연아, 오늘도 너를 볼 수 없었다. 시장에 갔지만 내가 오지 않았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구나. 내일은 꼭 보고 싶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기가 너무 어렵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영수가.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필체였어요. 수연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민주는 다른 편지들도 꺼내봤습니다. 모두 수연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하지만 봉투는 모두 뜯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편지들 보내지 않은 거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는 이 편지들을 쓰기만 하고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방 안을 더 살펴봤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민주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손수건, 빛바랜 리본, 작은 은반지, 그리고 일기장이다.
가죽으로 된 오래된 일기장이었어요. 민주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72년 5월 3일. 오늘 수연을 처음 만났다. 시장에서였다. 그녀가 과일을 고르고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말을 걸 수가 없었다. 용기를 내서 과일 하나를 집어주었다. 그녀가 고맙다며 웃어주었다. 그 미소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일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72년 할아버지가 26살이었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민주는 일기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72년 6월 15일. 수연과 시장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그녀는 서울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한다. 미술 선생님을 한다고.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했다. 1972년 8월 20일. 오늘 수연에게 고백했다. 아니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정말 소심한 사람이다. 내일은 꼭 말할 것이다. 1972년 9월 10일. 드디어 수연에게 마음을 전했다. 그녀도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 너무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우리는 약속했다. 함께 평생을 살자고. 일기는 행복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수연의 사랑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결혼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수연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민주는 일기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1973년 3월 2일. 오늘 수연의 부모님을 만났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나는 가난한 목수이고 수연은 서울 양반집 딸이다.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수연은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연의 아버지는 이미 다른 사람과 혼담을 정해두었다고 했다. 서울의 부유한 집안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준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1973년 4월 15일. 수연이 서울로 돌아간다고 한다. 한 달 후면 결혼한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행복하라고만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다. 1973년 5월 20일. 오늘 수연의 결혼식이 있었다. 나는 가지 못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술을 마셨다. 이제 수연을 잊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일기는 그렇게 슬픈 내용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에 일기가 있었어요. 1974년 6월 3일. 선을 봤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이다.
이름은 명희. 착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수연에게 있다. 이렇게 결혼해도 되는 걸까? 1974년 10월 18일 명희와 결혼했다. 그녀는 좋은 아내다.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 나도 노력하고 있다.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지만 밤마다 수연의 꿈을 꾼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할머니 명희와 결혼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첫사랑 수연이 있었던 거죠. 민주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1975년 3월 12일 아들이 태어났다. 건강한 사내아이다. 명희는 행복해한다. 나도 기쁘다. 하지만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든다. 수연에게 미안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렸다. 1976년 8월 7일 집을 짓기로 했다. 명희를 위해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다. 직접 설계하고 있다. 나무를 다루는 일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1976년 지금 민준이 서 있는 이 집을 짓던 해였어요. 1976년 11월 20일 집을 짓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수연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명희에게는 미안하지만 수연을 완전히 잊을 수가 없다. 작은 방 하나, 벽 속에 숨겨진 방, 그곳에 수연의 기억을 보관하면 어떨까?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이 비밀의 방을 만든 이유. 1976년 12월 15일 오늘 비밀의 방을 완성했다. 아무도 모른다. 명희도 아들도 이웃들도. 이 방은 오직 나와 수연의 추억을 위한 공간이다. 수연의 사진을 넣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그리고 수연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도 모두 넣었다. 이제 이 방을 닫을 것이다. 영원히. 일기는 거기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일기가 끝난 거였어요. 민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1994년 4월 8일 명희가 세상을 떠났다. 폐암이었다. 나는 좋은 남편이었을까? 평생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명희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기는 1994년 8월 15일 오늘 수연을 만났다. 20년 만이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다. 그녀도 나를 알아봤다. 수연도 과부가 되었다고 한다.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이해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는 수연을 다시 만났던 거예요.
1994년 9월 3일. 수연과 자주 만나고 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었다. 이제 40대 후반이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하다. 아니, 더 깊어진 것 같다. 1994년 11월 20일. 수연에게 이 집을 보여줬다. 그리고 비밀의 방도 보여줬다. 수연은 울었다. 내가 평생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에 감동했다고. 우리는 약속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하자고. 민주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1995년 2월 14일 수연이 이사를 왔다. 이 집으로. 우리는 이제 함께 산다. 늦은 나이지만 행복하다. 아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주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신 후 첫사랑과 함께 사셨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할머니라고 알고 있던 분이. 수진이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이었던 거야.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할머니라고 불렀던 분. 사실은 할아버지의 첫사랑 수연이었던 거죠. 민주는 일기장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전부 알아야 했습니다. 1995년 5월 20일. 수연과의 생활이 행복하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신다. 수연은 여전히 그림을 그린다. 이제는 은퇴했지만 취미로 그린다고. 그녀가 그린 나의 초상화. 거실에 걸어두었다. 민주는 깨달았다. 거실에 걸려있던 할아버지 초상화. 그게 수연이 그린 거였다. 1996년 8월 3일. 아들이 방문했다. 손자 민준이도 함께 왔다. 민준이는 벌써 7살이다. 귀엽고 영리한 아이다. 수연을 할머니라고 불렀다. 수연은 기뻐했다. 아들도 수연을 잘 대해준다. 나는 정식으로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은 이해하는 것 같다. 민주는 기억이 났다. 7살 때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던 기억. 그때 만났던 할머니. 친절하고 따뜻했던 그분. 그분이 바로 수연이었던 거였다. 1998년 3월 15일. 수연이 아프다.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고 한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고.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다. 수연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998년 9월 28일. 오늘 수연이 마지막으로 비밀의 방에 가고 싶다고 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방. 함께 그 방에 앉아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은 말했다. 이 방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신이 평생 나를 기억해 줄 곳이 있어서. 나는 약속했다.
평생 그 방을 지키겠다고. 1998년 10월 15일 수연이 세상을 떠났다. 집에서 편안하게. 마지막 말은 사랑해요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두 번째로 일기의 내용이 여기서 한동안 끊겼다. 그리고 몇 페이지 후에 다시 시작됐다. 1999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연의 물건들을 모두 비밀의 방에 넣었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 입던 옷, 쓰던 물건들. 그리고 방을 다시 벽으로 막았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이제 그 방은 영원히 닫힐 것이다. 민주는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 방을 만들었는지, 왜 숨겼는지. 2010년 5월 7일. 오늘 길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주었다. 비를 맞고 떨고 있었다. 집으로 데려와 말렸다. 녹색 눈을 가진 예쁜 고양이다. 이름을 나비라고 지었다. 수연이 나비를 좋아했었다. 민주는 깨달았다. 나비. 할아버지가 키우던 고양이. 나비는 수연을 기억하며 지은 이름이었던 거예요. 2010년 7월 20일. 신기한 일이다. 나비가 자꾸 비밀의 방 앞으로 간다. 어떻게 아는 걸까? 벽으로 막혀 있는데 혹시 수연의 기운을 느끼는 걸까?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비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다. 그 벽 속에 뭔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 일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것이었습니다. 2024년 6월 3일. 나도 이제 오래지 않았다. 몸이 점점 약해진다. 민준에게 이 집을 물려줄 것이다. 착한 아이다. 좋은 건축가가 되었다. 비밀의 방은 언젠가 발견될 것이다. 민준이 리모델링을 하면 아마 그때 알게 되겠지. 나비가 알려줄지도 모른다. 영리한 고양이니까. 민준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를 이해해 다오. 평생 두 여자를 사랑했다. 명희에게는 미안하지만 수연을 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명희도 사랑했다. 다른 방식으로. 이 방은 수연과의 추억을 간직한 곳이다. 부디 훼손하지 말아다오.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일기는 거기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옆에서 수진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평생 사랑. 이루지 못했던 첫사랑, 그리고 늦게나마 함께한 시간. 모든 것이 이 작은 방 안에 담겨 있었다. 나비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액자 앞에 앉아 있었다. 사진 속의 수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야옹. 그 울음소리는 슬프지만 동시에 평온했었다.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듯이. 민주는 다음 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물어봐야 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댁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 벽 속에 숨겨진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민주는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일기장, 편지들, 수연의 사진.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혹시 알고 계셨어요? 한참 후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민주는 놀랐습니다. 1994년이었나.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수연이라는 분을 소개해 주셨지. 그러면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다는 것,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 함께 살고 싶다는 것, 모두 말씀하셨어.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여자와 함께 산다니. 그래서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을 보니 알 수 있었어.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렸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런데 왜 저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잡했으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새 할머니라고 하기에는. 민주는 이해했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비밀의 방에 대해서도 아셨어요? 아니, 그건 몰랐다. 아버지가 집을 지을 때 그런 방을 만드셨을 줄은. 다음 날 아버지가 할아버지 댁으로 왔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비밀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아버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진, 편지들, 수연의 물건들. 아버지가 평생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 씨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 거의 6개월 동안 말씀도 거의 안 하셨어. 그랬군요. 하지만 아버지는 강한 분이셨어. 다시 일어서셨지. 손자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는 액자를 들어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분이셨어. 수연 씨. 마음씨도 곱고. 그날 민준의 가족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수연에 대해, 그리고 이 비밀의 방에 대해. 이 방을 어떻게 할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일기에서 훼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두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 방만은 그대로. 하지만 벽으로 막아둘까요? 아니.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 없어. 문을 만들자. 제대로 된 문을. 며칠 후 민주는 수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수연 본인의 이야기는 부족했거든요. 여보, 나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뭘? 수연 씨에 대해서. 가족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일기장에 나온 단서들을 모았습니다. 수연은 서울에서 왔고 미술 선생님이었고 199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주소였지만 시작점이 될 수 있었죠. 민주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서 주소는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가였어요. 하지만 50년 전 주소라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동네를 걸어 다니며 오래된 분들께 물어봤어요. 혹시 이분 아세요? 김수연이라는 분인데 1970년대에 이 근처에 사셨어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김수연?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미술 선생님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분. 기억나네. 참 예쁘고 착한 분이셨지. 할머니는 민준을 어느 집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그분 집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아. 민준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 집에 김수현이라는 분이 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김수현 씨요. 제 어머니 이름이에요. 돌아가셨지만. 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남자는 민준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름은 김태준. 60대 초반의 신사였어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와 수연의 관계, 비밀의 방, 그리고 일기장. 태준은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머니한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혹시 아버님은 모르셨어요? 전혀요.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1970년에 아버지와 결혼하셨어요. 정략 결혼이었죠. 그때는 그런 게 흔했으니까. 그러셨군요. 어머니는 착한 아내셨어요. 하지만 가끔 슬퍼 보이셨어요. 특히 혼자 계실 때. 태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1988년에 돌아가셨어요. 사고였죠. 그 후 어머니는 더 많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림을요? 네. 어머니는 미술 선생님이셨거든요. 은퇴한 후에도 계속 그림을 그리셨어요. 태준은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액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그리신 마지막 그림이에요. 1998년에. 액자를 보는 순간 민주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젊은 남자. 나무를 다듬고 있는 모습. 할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이분이 모르는 분이에요. 어머니가 누구를 그린 건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옛날 친구라고만 하셨죠. 민주는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태주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박영수 할아버지를 말씀하신 거였구나. 민주는 태준에게 비밀의 방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이 남긴 물건들, 할아버지가 쓴 편지들. 태준은 오랫동안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받았다니. 다행이네요. 다행이라니요? 어머니는 평생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제 아버지와의 결혼은 사랑이 없는 결혼이었어요.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할아버지와는 진짜 사랑이었나 봐요. 어머니의 마지막 몇 년이 행복했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민주는 태준을 할아버지 댁으로 초대했습니다. 비밀의 방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며칠 후 태준이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는 그를 비밀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태주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게 벽에 걸린 수연의 사진, 책상 위의 편지들, 서랍 속의 물건들. 태주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하나하나 만져보며 어머니의 흔적을 느꼈어요. 어머니 손수건이네요. 이거 제가 선물 드린 건데.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셨는지 알겠어요. 이런 방을 만들다니. 나비가 방 안으로 들어와 태준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이 고양이가 네, 할아버지가 키우시던 고양이예요. 이 방을 찾아낸 건 이 고양이 덕분이에요. 태준은 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영리한 고양이네요. 어머니의 기운을 느낀 건가 봐요. 그날 저녁 민준의 가족과 태준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수연의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희 어머니 물건들 여기 두어도 될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여기가 수연 씨의 집이에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머니 유품을 좀 가져왔어요. 태준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연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일기를 쓰셨어요. 저도 어제 처음 읽어봤는데. 민주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72년 5월 3일. 오늘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 시장에서였다. 나를 보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과일 하나를 건네주곤 도망갔다. 우스웠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아버지 일기에 같은 날짜였어요. 두 사람의 첫 만남. 1972년 9월 12일. 영수가 고백했다. 나도 고백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평생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1973년 3월 2일. 아버지가 반대하셨다.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나는 신분 따위 상관없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다.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다. 내 마음도 찢어졌다. 1973년 5월 20일. 오늘 결혼식을 올렸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영수는 오지 않았다. 당연하다.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마나 아팠을까요? 일기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4년 8월 15일. 영수를 만났다. 20년 만에. 그의 아내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내 남편도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만 봤다. 20년이 지났지만 마음은 그대로였다. 1994년 11월 20일. 영수가 나를 그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놀라운 방을 보여줬다. 벽 속에 숨겨진 비밀의 방. 그 안에는 나의 사진, 나에게 쓴 편지들이 있었다. 영수가 평생 나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 나는 너무 감동해서 울었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1995년 2월 14일. 오늘부터 영수와 함께 산다. 늦은 나이지만 행복하다. 젊었을 때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아깝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다. 1998년 9월 28일. 오늘 비밀의 방에 마지막으로 갔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 영수에게 말했다. 이 방을 잊지 말아요. 여기는 우리의 사랑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영수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사랑했으니까. 1998년 10월 14일. 내일이면 아마 마지막일 것 같다. 영수의 손을 잡고 있다. 그의 따뜻한 손. 평생 잡고 싶었던 손. 늦었지만 잡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함께하자고 약속했다. 영수야, 사랑해. 평생 아니 영원히. 일기는 거기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민준도, 수진도, 태준도, 그리고 심지어 7살 서연이도. 할아버지와 어머니.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태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방을 박물관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박물관? 네. 할아버지와 수연 씨의 사랑을 기억하는 공간으로요. 민준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비밀의 방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어요. 다만 문을 제대로 만들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했죠. 그리고 방 입구에 작은 명패를 달았습니다.
영수와 수연의 방. 50년을 기다린 사랑. 민주는 방을 좀 더 정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수연의 일기장을 나란히 놓았어요. 두 사람이 같은 날 쓴 일기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벽에는 두 사람의 사진을 더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그리고 1994년 이후 함께 찍은 사진들. 태준이 가져온 수연의 그림들도 걸었어요. 수연이 그린 할아버지의 초상화, 이 집의 풍경화, 그리고 마당의 나무들. 이제 이 방은 할아버지와 수연 씨가 함께 사는 공간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나비는 여전히 이 방을 좋아했어요. 매일 이 방에 와서 한참을 앉아 있곤 했죠. 나비야, 여기가 좋아? 서연이가 나비에게 물었습니다. 나비는 야옹하고 대답했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여기 계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 맨 밑에 숨겨진 작은 상자.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두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가 수연에게 쓴 편지. 다른 하나는 수연이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였어요. 할아버지의 편지부터 읽어봤습니다. 수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85살이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지 26년이 되었다. 매일 당신을 그리워한다. 이 방에 와서 당신의 사진을 본다. 당신이 쓰던 물건들을 만진다. 그러면 당신이 옆에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겨우 4년이었다. 70년 인생에서 고작 4년. 하지만 그 4년이 가장 행복했다. 당신을 처음 만난 날, 당신이 웃어줬을 때, 그때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한다. 우리가 함께 산책하던 길, 함께 차를 마시던 시간, 함께 웃던 순간들.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곧 당신을 만나러 갈 것이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면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평생 함께할 것이다. 수연아, 사랑한다. 언제나 영원히. 당신의 영수. 편지를 읽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수연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수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젊었을 때 함께하지 못했다. 50년을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다시 만났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당신이 만든 이 비밀의 방.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 당신이 평생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나도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다. 다른 남자와 살았지만 마음은 항상 당신에게 있었다. 미안해.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고마워. 기다려줘서. 영수야, 부탁이 하나 있어. 이 방을 지켜줘. 우리의 사랑이 담긴 이 공간을. 언젠가 누군가 이 방을 발견할 거야.
그때 우리의 이야기를 알게 될 거야.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영수야, 다음 생에 만나자. 그때는 처음부터 함께하자. 사랑해. 영원히. 당신의 수연. 민주는 두 편지를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었어요. 민준의 가족은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태준도 함께였어요. 그리고 나비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민준이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수연 할머니도 여기 계시면 좋겠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연 씨 산소는 어디에 있어요? 민준이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공동묘지에 계세요. 저희 아버지 옆에. 그러시군요. 그때 나비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옆에 작은 공터로 걸어가더니 그곳에 앉았어요. 나비야, 왜 저기 가? 서연이가 나비를 따라갔습니다. 나비가 앉은 곳은 할아버지 무덤 바로 옆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여기. 민주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수연 할머니가 계셔야 할 자리인가 봐요. 모두가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 수연 씨를 여기로 모셔오면 어떨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평생 함께하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함께 계시게.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한 달 후 수연의 산소를 할아버지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날은 맑고 화창한 날이었어요. 민준의 가족, 태준의 가족, 그리고 할아버지를 아는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수연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옆에 안치했습니다. 이제 함께 계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연 할머니, 평생을 기다리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나비가 두 무덤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길게 울었어요. 야웅. 그 울음소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드디어 함께 계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두 무덤 사이에 꽃을 심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꽃들처럼 영원히 함께 계세요. 겨울이었지만 그 꽃들은 봄에 아름답게 필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할아버지 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비밀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방문해서 할아버지와 수연의 이야기를 듣곤 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네요. 50년을 기다렸다니. 진짜 사랑이란 게 있나 봐요. 사람들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나비는 여전히 건강해요. 이제 1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합니다.
매일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앉아 있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수연을 지키는 것처럼. 어느 봄날 민주는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사이에 심었던 꽃들이 만개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수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우리는 이제 행복하다.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비밀의 방으로 갔어요. 나비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할아버지와 수연의 사진. 그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들의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민준이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가 물었어요. 아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민주는 딸을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이 방에, 우리 마음속에. 그럼 행복하실까요? 물론이지. 이제는 영원히 함께니까.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밀의 방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그곳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런 따뜻함. 나비가 잠에서 깨어 하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와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나비야, 할아버지와 할머니 지켜줘서 고마워. 나비는 야옹하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당연하죠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수연의 이야기는 대를 이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벽 속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것을 지킨 한 마리 고양이. 모두가 감동받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으로 작가의 남긴 말.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진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비록 함께할 수 없어도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할아버지 박영수와 수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물들도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을.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